1948년 독립한 스리랑카가 건국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국가 부도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14일 스리랑카가 21세기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0년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은 미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서방국이 주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대규모의 개발 자금 대출을 제공하면서 최근 이 역할을 중국이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1대1로 주요 협력국 중 하나로 중국이 놓은 부채의 함정에 빠진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지난 20여 년간 스리랑카의 정치를 장악했던 라자팍사 가문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통치하는 동안 스리랑카에서는 중국이 투자하는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해 지난 2010년 한반도타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실적 부진으로 적자가 쌓이면서 지난 2017년엔 항만 지분 일부를 중국 국영기업에 매각하고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까지 넘겼다. 사실상 항구는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구뿐만 아니라 도로나 공항 등 다른 인프라 사업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2억 달러를 대출받아 건설한 마탈라 라자팍사 국제공항은 한때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용객이 적어 많은 적자를 냈습니다. 크리켓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 지은 크리켓 경기장은 건설 이후에 국제 경기를 개최한 횟수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외교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자금을 지원한 뒤 이들 국가를 빚에 허덕이게 해 중국 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스리랑카의 채무 조정 요청엔 주저하면서 추가 자금 대출은 고려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잠비아가 디폴트 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은 잠비아가 인프라 사업 지원금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돈을 추가로 빌려줬습니다. 잠비아의 총 대외 공적 채무 173억 달러, 약 22조 원 중 3분의 1 이상이 중국의 진 빚이다. 중국은 스리랑카의 국가 부도 사태의 원인이 1대1로 사업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자 반박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12일 사설에서 스리랑카 정부의 대외부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면서 중국이 스리랑카 부채 문제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는 완전 거짓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리랑카의 국영기업, 중앙은행 등이 보유한 채무까지 고려한다면 중국이 스리랑카 대외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194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대출과 보조금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국제통화기금 IMF이나 세계은행에 보고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의 에이드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다른 국가 대출 차관과 비교한다면 중국은 계약 존재의 사실까지 숨기는 등 이례적인 수준의 기밀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그랜드 코리아 뉴스였습니다.